코로나 때도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네. 나 처음 봤다니까 진짜 이거를. 저 전쟁 날 줄 알았다니까. 핵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낙폭이 결국 줄이면서 그렇게 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네. 반등이 어제 몇 프로 나왔어요? 1.54예요. 그니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반도체 시장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이 엔비디아가 물론 쥐락펴락 하겠지만 그쪽 추세가 살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여기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얘네가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섹터는 항상 있죠. 있죠. 예, 그러니까 조선업석도 매번 똑같은 네,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조선업하고 바이오만 살아있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다른 것들은 다 죽어 있고. 실제로 HD 네. 한국조선이랑 어디장 많이 그렇죠. 올라왔거든요. 어제 12%까지인가? 맞아요. 네, 하락한 상승을 좀 부분을 했었어요. 다 네. 상승폭으로 채웠거든요, 어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종목인데 뭐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랑 이렇게 캔들 장악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오늘 또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돼서 어제 안내를 좀 드리긴 했어요. 막판에. 네. 자, 일단 섹터적으로 제가 분류를 했을 때는 그 대왕고래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 나온 게 뭐냐면 35억 배럴에 대한 존재 확률이 90%다. 90%면 뭐 그러니까 시추 물리 검증 계약인데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추를 하기 이전에 막판에 확률적으로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이제 보는 거죠. 검사를 하는 건데 나올 확률이 90%다. 35억 배럴이다. 90%면 그러면 거의 그렇죠. 그냥 거짓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번 달에 그게 있어요. 말에 부산항에서 그 여러 개 국가에 뭐 130개는 넘어갑니다. 130여 개 국가에서 네. 이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검증이라든지 또 한 번 하게 돼요. 그러니까 D-Day가 정해져 있는 기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왕 프로젝트, 그 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번 봐야 되고 이것은 제가 그날도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뭘 얘기했냐면 시추하는 데 있어서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뭐 파이프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관이음새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추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교집합적인 섹터 요소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주가 빠졌을 때 이건 기회다 하고 사야지 절대 던지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어제도 강력하게 얘기를 네. 했었는데 여러분. 그 부분도 오늘도 역시 포함이 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요일에 그런 문의를 해주셨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언제 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에 대한 전쟁 테마에 대한 그 수급이 중동 국가 쪽에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쪼르륵 옮겨갔다. 근데 이게 다시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이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중동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요소들이 전면전으로 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다시 이러한 흐름들이 다시 올수 있군요. 재건주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이고 EU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3년간 약 75조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금융 지원을 개시를 하겠다. 확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결국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벤트가 크게 좀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제가 증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인데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추이를 봐야 돼요. 뭐냐면 미국에 대한 그 카드 빚이 1,5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부채도 지금 장난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이 결국 카드 빚이죠. 그러니까 빚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 빚이 1,500조 원이면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다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시장이 네. 제가 그 불확실성을 두고 뭐 10월 중순에 뭐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권이 바뀌고 나서 크게 뭔가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완전히 그냥 지하 땅굴까지 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스토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의 명분이 빌미가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고 침체로 빠져버리면서 카드 빚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부분이 부각이 돼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장주가 이제 주도주,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는 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조선업이죠. 조선업 중에서도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쪽으로도 한 번씩 체크하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그쪽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조선기자재 쪽. 조선기자재 예. 쪽으로도 본다는 이 흐름을 계속해서 사실 몇 달이죠?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가는 섹터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저희 좀 살펴볼 종목들이 오늘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 제 거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은 흥하해온. 흥하해운 같은 게 이제 중동 국가 쪽으로 해서 물류 운임료가 해상 운임료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네네. 거기에 대해서 수혜다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증시가 빠질 때 거꾸로 올랐죠. 좀 올랐는데 어제에 대한 캔들이 참 의미가 있는 장학봉에 대한 캔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실어줬고 이제 장 마감 후에 프리장에서 한 2%인가 3% 정도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오전 중에 얘 같은 경우는 빵 한번 띄웠다가 다시 그냥 쭉 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신규자 여기에서 이 종목에서 트레이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않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높아시면 제가 이 눈에 보이길래 이제 네.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 흥하해운이었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그 미국에서 그거를 봤는데 보조금을 봤는데 네. 하나로 봤을 때 약 한 9억 6천만 원입니다. 10억이 안 돼요. 아, 9억. 10억이라고 약 10억. 약 근데 10억. 어찌됐던 그런 소식들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제 미국의 네.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세액 공제가 25%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나라에서 하면 세금을 내야 될 납부 의무가 생기잖아요. 네. 납세 의무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25%를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좀 큰 건데 네. 더불어 어떤 요소가 끼게 되냐면 미국 자체 내에 반도체 기업 많죠. 마이크론도 있고 그쵸. 인텔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되면 쉬운 표현으로 직방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게 포인트가 두 개인데 HBM4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쵸, 4로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어떤 결정 사항이 있냐면 엔비디아 쪽에서 그동안에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쵸. 소프트웨어 오픈 AI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과연 앞으로 자금이 줄어들 것인지 일정 수준 갈 것인지 더 대폭 상향시켜서 늘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네.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통점을 제가 찾아냈는데 뭐냐면 뭐요? 더 늘리겠다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챗GPT를 얘기했을 때 그동안에 투자를 해서 영업이익 감소 추이가 뭐 5천억에서 현재 7조까지 올라갔다. 마이너스 났다. 네. 이게 바닥에서 턴하는 부분들이 내년 초부터 올라오는 부분들이 실적 반영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메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투자 자금 더 늘린다는 것은 네. 확실한 투자 매치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목표치를 잡고 있고 네. 글로벌 트렌드고 세계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네.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힘들어도 네. 지금 당장 비센트, 세븐 그 종목들이 다 미국 빠져도. 시장이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여파들 시장 유동성에 대한 여파들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이 되겠죠. 네.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국내 기업에서는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를 벌써 양산을 목표치를 두고 지금 개발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HBM3 8단은 지금 승인이 났어요. 엔비디아 쪽에서. 12단은 12단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HBM 쪽으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월등하게 우리네요. 앞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그동안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네. 미국 종목이 기울어지게 되면서 동조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올라갔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월등히 유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자